명의대의 적광입니다. 오늘 강의는 자평진전 제11강으로 용신의 성패와 구흥을 논함이라고 하는 이론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번 그 10강에서 그 논용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다. 용신, 정구, 원령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일간하고 원령하고 생하고 극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사귀신과 사흉신으로 나누어지는데, 사귀신은 재관인식, 그리고 사흉신은 살상거리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사귀신은 용신이 선하기 때문에 순용을 하고, 또 사흉신은 용신이 불선하기 때문에 역용을 해라. 그리고 순용을 하든지 역용을 하든지 배합이 이렇게 서로 마땅하면은 모두 다 기격이 된다. 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여기 설명을 이제 했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그 사귀신과 사흉신의 성격과 폐격이 되는 이런 이론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격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폐격이 되는지를 이렇게 생극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신의 성패와 구흥을 논함이라고 하는 이 장은 상당히 길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또 이렇게 그 자평진전을 공부하시는 그 분들께서, 특히 초보자 분들은 이 장에서 많이 이렇게 탈락을 하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정성 들여서 생극의 관계를 이렇게 이치를 깨우치면은 나중에 사기시격과 사흉시격을 이렇게 분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기초가 되는 용신의 성패와 구흥을 논함이라는 장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공부를 는 사흉신격과 사기신격의 성격과 폐격의 사례, 두 번째는 성중육패 폐중유성,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병량용신이라고 있는데, 사주에 병이 있으면은 이렇게 약이 있는 거, 이렇게 여기서는 구흥신이라고 그랬죠. 구흥신이고 사주를 이렇게 그 격을 깨뜨리고 하는 것의 이제 기신, 흉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흉신이 있으면은 반드시 흉신을 제압하는 구흥신이 있는 관계,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신은 오로지 원령에서 찾는 것이므로 사주를 원령에 대조해 보면 반드시 격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함이 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귀신격의 성격과 폐격의 그 사제를 보면은 첫 번째로 정관격. 정관격은 이렇게 6월에 간목일주가 재화인으로 이렇게 보호자를 받고, 대성하고 인수로 이렇게 보호자를 받고, 이 형충파해가 이제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정관격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정관격이 폐격이 되는 것은 뭐냐? 정관격이 상관의 극을 받고 형충파해를 만날 경우에는 정관격이 폐격이 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정관격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정관격이 거느리는 여러 가지 국을 이렇게 살핀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격은, 거기서 보면은 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이고, 원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령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원령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극하고 하는 것이 이제 국이다. 이렇게 그래서 격국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격으로 넘어가면은 이 제가 왕해가지고 정관을 생하는 경우, 제왕정관격. 제격이 제가 원령용신이 되고, 이 원령용신을 기준으로 해서 정관이 국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왕생관격이라고 하는 격국, 재성격국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제가 식상의 생합을 만나고 신강하고 비극을 지닌 경우 그랬거든요.
이 재성이 식상의 생합을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리고 신강하고 비겁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경우, 식상을 쓴다는 것은 내 기운을 쓰기 때문에 항상 내가 왕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식상의 생합을 만나면 신강하고 반드시 비겁을 지녀야 된다. 그랬고요. 적격의 인수가 투출하고 서로가 장애를 받지 않을 것. 이게 이제 적격폐인이라고 하죠. 이 재성이 인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적격폐인이라고 하는 격국이 만들어진다. 이제 그랬고요. 그러면은, 적격이 이제 합격이 되는 사례는 제가 경미한데 비겁이 많을 때 그렇죠. 재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비겁에 그걸 받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겁을 제해주는 정관이나 식상이나 이런 것들이 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재성이 이렇게 적격이 폐격이 된다. 그리고 적격에 또 칠성이 투출한 경우, 재생산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 뒷신이 흉신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격국이 폐가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인수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가벼울 때 관사를 만나거나 관인이 둘 다 온전한 경우다 그랬거든요. 이제 인수격일 때 칠살이 오다 그다음에 일간과 인성이 왕성하여 식상으로 설계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인성이 왕하고 일간도 왕한데 일간으로 설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운이 이렇게 유통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인비식이라고 하는 그런 격국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면은 아주 영계사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재가 많을 때 재를 만나, 인수가 많을 때 재를 만나고 재가 투출하고 뿌리가 가벼울 것 그랬거든요. 조건이죠, 이게. 인성이 이렇게 있는데 재성이 이렇게 투출하면 원래는 격국이 깨지죠. 근데 이제 인수가 많을 때는 재성이 와가지고 인수를 이렇게 그걸 해서 드러내준 것도 이렇게 쓰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수격이 폐격이 되는 것은 인수가 경미한데 재를 만나는 경우죠. 인수가 이렇게 경미한데 재성이 이렇게 많을 경우는 격이 내서 깨지게 되고 신강하고 인수가 많은데 필살이 투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오해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살인상적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신강하고 인수가 많은데 실살이 투출하면은 빈천하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격국이 있어요. 그러나 정관격은 틀려요. 이렇게 칠살대시에 정관이 있으면 기격이 되는데 칠살이 있으면 빈천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배출해주는 기운을 이렇게 빼내주는 식상이 있으면 아주 또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식신격을 보면요. 식신생지하는 거죠. 이게 수월의 이제 병화일간이 식신격인데 재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식신생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격국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또 식신이 칠성을 대동하는데 재가 없어야 되죠. 식신 제사를 하고 있는데 재성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식신을 버리고 칠성을 취해할 경우에 인수가 투출한 경우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일간이 이렇게 약할 경우에 이 식신을 쓰지 못해서 칠성을 제압하지 못해요. 이럴 경우에 인성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일간이 강해지면 그때 이제 식신을 써서 칠성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이런 격국인데 이것보다 이제 기식취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식취인데 원령이 식신인데 식신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식진이라고 있죠.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인간은 원령을 따라서는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원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식치인, 식신을 버리고 인성을 쓴다. 이것은 인간이 약하니까 그때 인간이 약해서 식신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인성을 써서 인성을 쓰면은 인성이 이제 내가 인간이 강해지면은 그 식신을 써가지고 칠사를 제압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격국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신격이 폐격이 되는 것은 뭐냐? 식신의 적은 편인이죠. 그래서 이제 식신이 편인을 만날 경우, 그 다음에 식신이 재를 생하는데 칠사를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귀신격이 성격과 폐격이 되는 사례를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관격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정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격은 항상 식상의 극을 받고, 그 다음에 재성은 항상 비겁의 극을 받고, 그 다음에 인성은 항상 재성의 극을 받고, 그 다음에 식신은 항상 편인의 극을 받는다. 이게 기본 틀인데, 이것을 이제 기본 틀로 이렇게 삼아놓고, 정관이 상관의 극제를 만났다면 인수가 약이 되겠죠. 인수가 약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재성도 이렇게 그 상관의 기운을 설해가지고 정관을 이렇게 살려주니까, 그것도 항상 두 개. 그러니까 이 재성이 극제의 이제 극을 받거든요. 비겁의 극을 받으면은 비겁을 극제해주는 정관하고, 그다음 비겁을 이렇게 화하는 식상하고, 두 개의 관계로 해서 하나는 극제하고 하나는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인수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수격은 항상 재성의 극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 이제 극에 주거나, 그럼 재성은 정관으로 이렇게 화해가지고 정관이 인성을 이렇게 생해주거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극한 오행을 만났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극에서 이렇게 퇴치하는 방법, 하나는 설해가지고 달래가지고 쓰는 방법.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항상 식신도 마찬가지로, 식신은 편인의 이제 그걸 받으니까 편인을 이렇게 해주는 편제나, 또 편인을 설해주는 그 비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편인격이 이제 성격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사흉신격과 사기신격의 그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사흉신격을 보면은 사흉신격의 성격과 폐격의 그 사례를 보면은 칠살격은 이 신월의 이 간목이 칠살격으로 이렇게 태어났죠. 그런데 식신이 투출했어요. 그래서 식신의 그 제복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칠살격이 성격이 됐다. 사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 불선하기 때문에 항상 역용을 해라. 극제에서 칠살이라고 하는 놈은 아주 흉한 놈이기 때문에 패대기 쳐가지고 써먹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칠살격이 폐격이 되는 사례는 칠살이 재성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이 재성이 또 칠살을 생해줄 때, 칠살이 재성을 만났을 때는 모두 다 칠살격이 이제 폐가 된다. 그랬고요. 이 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격이 성격이 되면 재성을 만났을 때 상관생제했을 경우에, 하고 상관이 인수를 대롱했을 경우에, 상관폐인했을 경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축월의 병화가 이렇게 집도가 출근했어요. 투출했는데 을목 정인이 이렇게 투출해가지고 상관이 폐인이 됐죠. 이럴 때는 상관이 왕성하고 인수의 뿌리가 있을 것,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죠. 그리고 상관이 왕성하고 일간이 약한데 칠살하고 인수가 투출할 때, 그렇죠. 상관이 이렇게 왕성한데 칠살하고 인성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투출했을 경우에 식상으로 일간의 기운을 이렇게 설하는 것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인성으로 결국이 만들어진다. 아까 그 인수격에 인수가 왕하고 인수가 왕하고 일간이 왕하고 칠살이 이렇게 있으면은 빈칠한 격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식신이 하나 딱 투출해서 이렇게 그런 격국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상관이 칠살을 대동하고 제가 없을 것, 상관대살이라고 그러죠. 해월의 신금일주가 정원을 봤는데 상관대살을 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상관격이 성격이 됐다. 상관격이 폐격이 되는 차례는 상관이 금수 상관이 아니면서 정관을 만날 때 반드시 상관격이 이제 폐격이 되죠. 미월의 병화가 이제 개수를 만났어요. 그럴 때 상관경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관이 재성을 생하면서 칠살을 대동하는 경우, 상관생재 재생살 이런 경우죠. 이렇게. 그리고 상관이 인수를 대동하면서 상관이 경미하고 신앙하면 상관격이 폐한다 그랬거든요.
네, 상관이 인수로 대응했어요. 상관 폐인이 됐죠. 이렇게 상관이 폐인이 됐는데, 그 인성이 너무 왕이에요. 나는 극한을 너무 이게 아무리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극하면은, 이렇게 결국이 깨진다. 예를 들어서, 팔이 이렇게 약할 때 재산태가 되면은 또 결국이 깨진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상관이 격리하고 실형하면 상관격이 깨진다. 있죠. 인수를 개동했을 때. 일간이 왕한데 인수가, 일간이 인수의 그 생을 반기지 않아요. 그때, 그러면 인수가 상관을 이렇게 극해서, 상관격이 피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양인격. 양인이, 이제, 원령이 양인일 때, 6월에 이제 간목이 양인격을 이루었는데, 관살, 필살이 이제 투출했거나, 신금이 투출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양인격이 성립된다. 그리고 이제 재정하고 인이 드러나서 상관을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 양인격에는 특히 관살이 이렇게 투출했을 때, 식상이 이렇게 와버리면은, 양인격이나, 이렇게, 양인격이 결국이 파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재화인으로 이렇게 상관을 제압해서, 이렇게 양인을 제압할 수 있도록 관살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양인격이 폐격이 된 사례는 뭐냐면은, 관살이 없는 경우고, 식상이 없는 경우죠. 그럼 월급 지역에, 관이 투출하고 재화인을 만날 경우. 이게 월걸록하고 양인격은 똑같은 비슷한 격 같지만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양인격에서는 관살을 이렇게 생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걸록격일 때 칠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칠사를 제압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관이 투출하고 재화인을 만날 경우, 재가 투출하고 식상을 만날 경우, 이 재가 이렇게 투출했는데, 재성이 투출했는데, 이 식상을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럼 왕한 화의 기운을 식상으로 설계해가지고 금을 생해주는 격국이다. 그리고 여기는, 월걸록에 칠사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격국이 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 제압을 해줘라. 이런 격국이고요. 그 다음에 월급 걸록격이 이제 폐가 되는 사례를 보면은, 이 재관이 없을 경우, 그리고 칠사라고 제가 투출하면 격국이 깨진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사흉신격의 성격과 폐격에 되는 사례를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성중립회 폐중용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